제너럴 컨트랙터가 물론 하이어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공사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전문 업체와 꼭 컨택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게끔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부동산 김성진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주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션 리포트를 받아볼 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며, 집을 구매하시면 집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제너럴 컨트랙터에게 원하는 주방의 형태와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서 이번 영상을 알게 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주방의 뼈대라고 불리는 캐비넷입니다. 캐비넷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집을 구매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용도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본인께서 사용하실 목적이란다면 원하는 캐비넷을 설치하시면 되는 거지만, 렌트나 투자 목적이라 하신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 분들은 우선 수납 공간이 많은 것을 선호합니다. 주방기구나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식자재 등이 수납 공간에 잘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 캐비넷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외관도 깔끔한 건 기본이고요. 반면 외국인, 특히 백인들은 수납 공간이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요리를 잘 안 해먹기 때문에 의외로 그 식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미간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인들보다는 주방기구가 심플하고 그다지 많은 공간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데코레이션적인 부분들을 보는데, 선반 같은 걸 설치해서 그 위에 접시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꽃병 같은 것을 준비해서 꽃 하나 놓고 데코한다던가. 여러분들께서 집을 보러 가셨을 때 한국 분들이 사는 집과 외국 분들이 사는 집이 약간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문화고 선호도의 차이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가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비넷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에 있는 캐비넷은 벽에 붙어 있다고 해서 월 캐비넷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선반 아래에 있는 캐비넷은 베이스 캐비넷이라고 불립니다. 이따금 월 캐비넷과 베이스 캐비넷이 붙어있는 통짜인 캐비넷이 있는데, 이것을 팬트리 캐비넷이라고 불리고, 주방에 오븐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캐비넷이 있는데 이것을 오븐 캐비넷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L자형 캐비넷과 디귿자형 캐비넷을 코너 캐비넷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되는데, 코너 캐비넷 문을 열면 안쪽에 안 보이는 코너가 있는데 이것을 블라인드 코너 캐비넷이라고 하죠. 또한 블라인드 코너 캐비넷 위치에 문을 열어보면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트레이를 발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레이지 수제한 캐비넷이라고 불립니다. 게으른 수제한 캐비넷이라는 소리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레이지 수제한을 불리는 캐비넷이 수납 공간이 더 많아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자나 먹을 것을 잘 숨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캐비넷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문이 자꾸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캐비넷에 붙어있는 힌지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문의 간격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캐비넷의 문을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이게 조였다 풀렸다 하면서 헐거워지고 결국엔 캐비넷의 문의 간격이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 캐비넷은 캐비넷 하는 회사와 잘 컨택해서 전문가가 와서 닫는 것. 캐비넷의 문을 많이 손대면 손댈수록 이 캐비넷이 헐거워지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이게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제너럴 컨트랙터와 잘 상의해서 이 점을 명확히 보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주방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기타 기능들을 보게 되면 캐비넷 문을 닫거나 서랍을 닫을 때 쾅 하고 닫는 경우가 있고, 스르륵 하다가 멈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마트 스탑 또는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달면 문이 스르륵 닫히는 거고, 안 달면 그냥 쾅 하고 닫히는 거죠. 당연히 이 스마트 스톱이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월 캐비넷과 베이스 캐비넷 사이에 붙인 타일을 백스플래시 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스플래시 타일을 끝까지 올려야지 중간까지만 올리고 안 올리게 되면 나머지 벽면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을 보시면 끝까지 올리는 것도 있고, 반면에 끝까지 안 올리고 수평감을 맞춘 것도 있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걸 끝까지 안 올리고 중간에 수평을 맞췄는데 장단점이 있죠. 제가 열심히 잘 닦고 있습니다. 또한 월 캐비넷 밑에 라이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언더 캐비넷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등의 역할은 백스플래시 타일과 그 다음에 카운터탑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인데요. 이것을 잘 쓰면 주방이 되게 멋스럽고 손님이 오셨을 때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와인 한 잔을 곁들인다면 정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카운터탑입니다.
주방에서 캐비넷이 바디였다면 카운터탑은 날개입니다. 이 카운터탑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주방의 퀄리티가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속된 말로 조잡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베이스 캐비넷 위에 올라간 카운터탑은 화강암을 기반으로 한 색을 더해진 그라나이트 카운터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퀄츠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라나이트 타입은 화강암, 원석에다가 깎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내추럴한 이미지,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반면 매칭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석이다 보니까 균일하지 않고 약간 좀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요. 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맞춰야 되는데 캐비넷 퀄리티와 카운터탑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맞췄으면은 이게 좋지만 일반적인 캐비넷에 화강암을 올리게 된다면 이게 또 매칭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 것이 퀄츠인데요. 퀄츠는 맨메이드 스톤입니다. 사람이 가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심플한 디자인에 잘 떨어지게 되는 거죠. 퀄츠로 하게 되는 이유는 자동차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하얀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맨메이드 카운터탑으로 매칭적인 부분들이 우수하고 깔끔한 이미지와 함께 컨시스트한 컬러를 유지할 수 있어서 퀄츠를 많이들 선호하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여기 사진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할게요. 같은 양문형 냉장고인데 한쪽은 카운터 탭이고 나머지는 스탠다드입니다. 두 냉장고의 차이는 뎁스인데 코드를 꼽는 구멍 사이에 리셋 버튼과 테스트가 있는데